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수 단원을 같이 공부해 나가게 될 최성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강의 듣기 전에 책을 여러 번 읽고 이해한 상태로 머릿속에 이제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자, 그런 학생이 아니라면 강의 잠깐 스탑하고 일단 내용 공부를 하고 온 이후에 강의를 듣기 시작하기로 해요.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지수예요. 지수 중에 이제 거듭 제곱근부터 배워나갈 생각이거든요. 자, 거듭 제곱근 하면 이미 제곱근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거기에 이제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애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이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 자, 거듭 제곱을 할 거니까 n은 2 이상인 자연수일 때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 조건을 붙여놨고, 자,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라고 딱 한다면, 자, 이걸 수학적 기호로 이제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조 x를 뭐 했을 때? n제곱 했을 때 뭐가 되는? a가 되는 요런 수다라고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옮겨봤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느냐?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약속이니까 그대로 그냥 정이에요, 정이 여러분. 정이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통째로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좀 볼까요? 만약에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왔어요. 8의 세제곱근. 그럼 뭐야 이건? 자, 수학적 기호로 써봐. 아,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8이 되는 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그래. 그럼 인수분해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죠? 2항에서 쫙 풀어나가면 근이 뭐뭐 돼? x는 2랑 그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하면 맞니 틀리니? 요 2는 8의 세제곱근 맞죠? 그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 틀릴까? 8의 세제곱근은 2 말고도 이렇게 두 개 더 있죠. 근데 그냥 2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는 8의 세제곱근 이렇게 하면 맞는데 또 거꾸로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3의 100제곱근. 아, 이건 뭐야? 100제곱 했을 때 뭐가 되는 수? 100제곱 했을 때 3이 되는 수네요. 아, 그럼 이건 100차 방정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풀어낼 수는 없죠. 풀어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게 근이 몇 개라는 건 알아요? 그래, 100개라는 건 알고 있다고. 그럼 결국 A의 n제곱근. 이건 개수가 몇 개겠니? n개가 있게 되겠네, 그죠? 아, 이건 개수는 n개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A의 n제곱근 중에 특별하게 실수인 것 있죠. 실수인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실수인 거에만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럼 요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 거야. 그래서 y는 xn 그래프와, 그죠? 그 다음에 누구? y는 a, 그죠? 요 그래프에 뭐? 두 그래프에 뭐가? 교점에 누구? 교점에 x 좌표. x 좌표가 결국 저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다. 이렇게 실수인 것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프 좀 딱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프를 그릴 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나눠서 그려줘야 돼요. 자, y는 요거는 둘 다 그러니까 y는 x n제곱인데 요놈은 n이 짝수일 때 우리가 그려놓은 거고, 요거는 y는 x n제곱인데 n이 홀수일 때 이제 그래프를 딱 그려놓은 거야. 자, y는 x제곱이랑 y는 x 4제곱 이런 애들은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동일해요. 얘는 여러분들 이미 그릴 수 있잖아. y는 x제곱은, 그죠? x 4제곱은 폭만 이렇게 좁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6제곱 되면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형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일 때는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가는데 x 5제곱 그래프는 또 점점 좁아져가지고 y축으로 이렇게 붙어요. 얘가 7제곱 이렇게 갈 때 계속 어떻게 y축으로 붙어져 간다는 거. 그럼 형태는 동일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서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딱 그려놓고 보니까 y축 대칭함수지.
얘는 딱 그려놓고 보니까 원점 대칭함수네. 아, 그럼 우리가 중요한 내용. y축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는 뭐라고 불러? 우함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함수는 기함수 이렇게 부를 거야. 그죠?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또 정의식 같은 걸 쓰라고 하면 또 버벅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식까지 한번 써놓고 복습을 좀 하고 가자. 자, 이렇게 많이 배우죠, 여러분. y축 대칭함수는 우함수. 와우. 그죠? 원점 대칭함수는 기함수. 원기.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야. 자, 정의식 한번 써볼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기함수는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x가 된다. 이렇게 정의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 안겨놓으면 좋겠네. 정의식까지 써야 되니까. 이건 지금 와우죠. -x를 넣거나 x를 넣거나 결과가 동일해. 와우,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x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딱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 원기 충만한 거야. 힘이 세가지고 원기가 충만해서 힘이 세서 음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런 와우 원기만 기억해 놓지 말고 정의식까지 함께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거듭 제곱근 중에 우리가 실수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자, 어떻게 가? y는 x n제곱 그래프는 그려놨으니까 y는 a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야. 자, 근데 세 개로 나눠서 그릴게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세 개로 나눠서 그려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a가 0일 때 이렇게. 그 다음 언제?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고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자, a가 양수일 때 먼저 보자. a가 양수일 때는 자, 교점 몇 개 나오니? 이렇게 두 개 나오죠. 두 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걸 우리가 x좌표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건 약속이에요.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또 그러면 음수 쪽에도 하나 있는데 자, y축 대칭함수니까 요 폭이랑 요 폭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양수 쪽 하나, 음수 쪽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a가 지금 0일 때는 어떻게 되니? a가 0일 때는 교점 0 하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0 하나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만나는 교점이 없죠?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실수인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n이 그럼 홀수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자. n이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클 때 쭉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그을까? 자, 이렇게 연결해서 그어가지고 교점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죠? 이 놈을 뭐라고 표현하자고요?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그리고 0일 때도 쭉 연결해서 한번 그어볼까요? 자, 쭉 연결해서 그어보니까 어때? 쭉 연결해서 그으니까 여기 또 0에서 교점이 하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로 가보자. 음수일 때 쭉 연결했더니 그죠? 쭉 연결해서 한번 교점을 보니까 여기 있네. 그죠? 자, 요건 여러분 음수 쪽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n제곱근 a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막 붙이고 싶을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이 n제곱근 a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앞에 음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뭘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뭐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수죠. 그죠? 요거 그러면 x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저기 선생님이 한 대로 a 자체가 음수니까 3제곱근, 그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만약에 저희 앞에 마이너스를 딱 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건 세제곱근 2랑 같은 수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추가적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음수보 붙인 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세제곱근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지 이거 지우고 이렇게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 하나 추가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네. 자, 요거 음수 기호는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써서 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프에서 보면 명확해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면 자, 여기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기다 누구를 그어? 2를 딱 그을게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고 쓸 거니? 세제곱근 2라고 이렇게 쓸 거죠. 요거. 그죠? 교점 x좌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또 쓱 그을게. 마이너스 2를 싹 그으면 요놈은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자 저기 배운 대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세제곱근 2와 그죠? 요 지금 누구랑 세제곱근 마이너스 2와의 관계를 보면 얘가 원점 대칭함수잖아. 그럼 여기랑 당연히 길이가 똑같겠죠. 그죠?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2와 얘는 지금 부호만 어떤 거야? 부호만 다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는 세제곱근 2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가? 똑같다. 이래가지고 하나 정도 우리가 정리해 놓을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겠냐? n이 어떨 때만 가능해?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해요.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쓸 수 있겠다? n 제곱근 마이너스 a는 뭐라고 써야 된다?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래도 표로 한번 정리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을 표로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해.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자, n이 짝수야. 그리고 A가 양수야. 앞에 그래프 여러분 확인해요. 그럼 몇 개 나왔었어? 양근, 음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몇 개 나왔니? A가 0일 때는 하나 나왔죠. 0 한 개 나왔어. 그럼 0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런데 요 놈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고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어차피 A에 0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몇 대? 이거 0 대잖아. 그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절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있었니 없었니? 교점이 없었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 있다. 그래서 요 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한번 가보자. n이 홀수일 때는 교점이 무조건 몇 개씩 생겼어요? 하나씩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표현했니?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요.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0이었지. 0. 0인데 걔를 또 뭐라고 표현해도 관계없다? n제곱근 a라고 표현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조심 좀 하라 그랬죠? 음수일 때도 n제곱근 a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까지 쫙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공부한 내용을 정리 한번 쭉 잘 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설명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성질. 자,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질을 여러분들 이미 5개를 쭉 이제 암기를 했을 거야. 암기했을 건데 5개 암기하고 나서 증명하기 전에 있잖아. 증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중요한 내용 또 하나 먼저 짚고 갈게요. 자, n제곱근 a의 n제곱 요거랑 n제곱근 a의 n제곱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자, 먼저 앞에 거 보자. 요거는 원래 n제곱근 a라는 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잖아요. 그거 전체를 n제곱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나오겠니? 원래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였으니까 당연히 요 놈은 이렇게 a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 놈은 n제곱근 a의 n제곱이야. a n제곱이 안쪽에 있네. 요것도 a다 이렇게 쓰면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얘를 몇 개 보고 나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건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야. 몇 나오니?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 세제곱해서 결국은 8이 되는 수니까 어떻게 되니? 2 이렇게 될 테고. 요놈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는 4제곱해서 16 되는 수네요. 그러니까 몇이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네. 2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결국은 16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도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를 우리가 쓸 때 요거는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요. 홀수일 때는. 그죠? 제곱근이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짝수일 때는 이거 어때? 마이너스 2가 2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고 나오잖아. 그죠? 양수로 돼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결과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절대값만 이렇게 붙여버리자. 이렇게. 요 놈에다가 절대값만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 n이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그죠? 짝수일 때는 뭐 절대값 붙여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정리해보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니? 요거. 자, 그래서 어떨 때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홀수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짝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요 안에 수에다가 뭐래? 절대값을 붙여버리자고 이렇게. 그죠? 홀수일 때는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일단 비교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왜 선생님이 이걸 먼저 설명했냐면 결국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증명할 때 이 사실을 좀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갔어요. 일단 두 개 구분하는 거 잘 해두시고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성질 딱 쓰기 전에 전제 조건이 쭉 있죠. 이렇게 전제 조건이 쭉 있잖아. mn이 2 이상인 자연수고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왜 일단 써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썼을 때 요게 의미를 갖게 되려면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n은 뭐라 그랬어요? 2 이상인 자연수라 그랬어. 그죠? 요 밑에 이제 쓰다 보면 요 m도 이제 밑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은 벌써 암기해놨어요. 자, mn은 그래서 2 이상인 자연수라고 이렇게 제한한 건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자, 그럼 요 뒤에 건 이제 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요게 뭐라 그랬어? 요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요 a가 지금 만약에 음수인데 n이 짝수예요.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아, 그러면 n이 짝수든 홀수든 무조건 의미를 가지려면 a가 일단 어떻게 돼야 돼? a가 무슨 수가 돼야 되니? a가 0 이상인 수가 이렇게 되면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의미 있는 수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한 조건이 좀 비슷하게 가네요. 그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가는데 또 두 번째 보니까 A가 어디 있니 지금? A가 어느 쪽에 있어요? 분모 쪽에 있죠. 분모 쪽에 있다 보니까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되지. 안 되니까 어떻게? 이것도 지워줘야 되겠다. 그죠? 이거 자체로는 이런데 요거 지금 성질을 쓰려다 보니까 A가 양수다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다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B는 그러면 분자 쪽에만 있으니까 그럼 B는 0 이상이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질을 막 쓰다 보면 B랑 A랑 바꿔 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딱 제한을 해둬버리면 막 바꿔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제한 조건이 이렇게 딱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질을 쫙 기술해내기 위해서 제한 조건을 먼저 붙여놓고 나서 전제 조건을 붙여놓고 나서 뭐 공식을 쭉 기술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요 1번 있잖아. 1번 하나만 선생님이랑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한번 증명할 건데 이쪽 좀 지우고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좀 증명을 해나갈 건데 1번 뭐 간단해요. 여러분 증명은 사실은 증명하는 건 너무 당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오히려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왜 당연하냐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증명할 거야. 이쪽 좌변을 n제곱 한 거랑 결국은 우변을 n제곱 한 거랑 똑같다 이런 의미로 결국은 증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워낙 당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자, 좌변 먼저 한번 볼까? 좌변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좌변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니? 좌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할 거냐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있지? 요거를 n제곱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n제곱을 해볼 거야. n제곱하면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뭘 생각해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수법칙은 자, 밑이 뭐? 밑이 실수고 얘네들 다 실수예요. 그리고 지수는 뭐였으면 됐어? 자연수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 적용해주면 어떻게 돼? n제곱근 a에 그죠? n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에 뭐?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나왔다. 그죠? n제곱근 a를 n제곱 하니까 몇 나와? a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뒤에 거 또 뭐 나오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실제로 n제곱 했더니 ab가 되네요. 그죠? 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 원래 지금 전제 조건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였지. 그럼 n제곱근 a도 뭐겠니? n제곱근 a도 양수고, 그죠? n제곱근 b도 뭐니? n제곱근 b도 양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양수 두 개 곱한 요것도 뭐겠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도 양수가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 n제곱해서 ab가 되니까 분명 ab의 n제곱근이야. 그죠? 근데 뭐야? 이게 자체가 무슨 수니 지금?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결국? 요 안에 있는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요 놈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라고? AB에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AB의 뭐식이라고? 양의 n 제곱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제곱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풀어서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쭉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럼 이제 우변 볼까요? 우변은 n 제곱근 a, b였네요. 그죠? 우변을 이 아래쪽에 살짝 한번 써보자. 자, 우변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우변은 저걸 또 뭐 할 거라고요? n 제곱근 a, b 있지. 요거를 뭐 할 거라고? 우변 쪽은 다시 또 n 제곱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가 되겠니? 당연히 ab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얘도 누가 된다? ab가 이렇게 될 거라고. ab가. 그죠? 자, 근데 이게 또 뭔지만 보여주면 돼, 그럼. 양의 n 제곱근인지만 보여주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둘 다 지금 뭐였어? a가 양수고 b가 양수였어요. 그럼 a, b 곱한 것도 양수일 거 아니야? 결국은 n 제곱근 a, b. 얘도 뭐가 되겠니? 얘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또 얘를, 이놈을 우리가 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이놈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b의 양의 n 제곱근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쭉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2번, 3번, 4번, 5번도 다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증명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증명 문제들이 그래도 또 내신 시험에서 조금씩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처음 공부할 때 증명하는 방법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지금 진입한다는 문제들이 쭉 있다. 그죠? OX 문제. 자, 문제 딱 풀기 전에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스탑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쭉 OX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딱 들으면서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걸로 한다. 자, A번 한번 보자.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64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3개를 다 써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A는 틀렸다. 자, B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없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있다. 그죠? 그래서 B도 틀렸다. 자, C는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얘기 안 했네. 그래서 C도 틀렸네. 자, D는 n이 홀수일 때 3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놈은 어때? 이놈은 맞죠, 그죠? 이거 맞는 얘기니까 D는 맞고, E는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이렇게 얘기했네. 2개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E도 틀렸네요, 그죠? F는 n이 홀수일 때 n제곱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n제곱근 5이다. 자, 앞에서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F는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줄 수 있어야지. 자, G는 n이 짝수일 때 n제곱근 n제곱근 마이너스 5의 전체의 n제곱은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건 어떠니 여러분?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붙여갖고 나오기로 했지? 그래서 요것도 어때? 요것도 틀렸네요. 그죠? 자, H는 n이 홀수일 때 x n제곱은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1개이다. 결국 음수의 홀수 제곱근을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1개 맞죠. 자, I는 n이 짝수일 때 x n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x는 n개다. 자, 그래서 요거 n개로 생각 안 하고 여러분 2개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2개. 2개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이건 실수 x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n제곱근에 그냥 개수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n개가 맞아요. 그래서 I는 동그라미. 자, J는 A가 0보다 작을 때 세제곱근 마이너스 A 전체 세제곱은 A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제곱근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A. 그죠? 이렇게. 이거 원래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 되는 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세제곱하면 A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뭘로 나와야 돼? 그대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제곱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까 A라고만 선생님이 했는데 요거 음수 들어갔을 때 요거 그대로 뽑아내는 센스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서 어때? 그래서 J는 틀렸네요. 자, K 보자. K는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n제곱근 3이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쓰지. n제곱근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뽑아내서 쓸 수 있다고, 그죠? 이미 여러분한테 이것도 설명한 내용이네. 그죠? 그래서 K는 맞다 이렇게 가면 되고, L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이다. 맞아요. 그죠? 맞아.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 그랬지.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고. 그럼 5개를 다 얘기해 줘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L은 여기서는 맞고. 자, M은 81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자, 4제곱근 지금 실수란 말 없잖아. 그런 걸 잘 봐야 되니까. 4개를 다 써줘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i까지 써줘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M은 틀렸고. 자, N은 4제곱근 16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랬어요. 4제곱근 16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이걸 읽는 거야. 이렇게 4제곱근 16 이거 읽는 거거든. 요거 지금 16이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냥 몇으로 나와야 돼? 그냥 2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면 맞고 16에 만약에 맞는 걸 만들어 본다면 이렇지.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지금 n은 여기서는 틀렸고. 자, 오는 16의 4제곱근들의 총합은 0이다 이랬어요. 직접 구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4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잖아. 여러분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내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몇이 되겠어요?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 x 4제곱은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죠? 4개 더 더한 거는 세제곱의 계수가 지금 0이니까 0이 되겠구나. 이렇게 푼 학생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푼 학생들도 자, 센스 있게 잘 푼 거고. 자, P는 xn 제곱은 a. 그죠? 근데 조건 잘 보자. n이 홀수이고 a는 뭐? a는 음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근은 마이너스 n 제곱근 a다 이렇게 나왔거든. 마찬가지겠네요, 여러분. 일단 n이 홀수니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그냥 뭐 마찬가지가 아니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 n이 홀수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죠? 이것도 앞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P도 어때? P도 결국은 틀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Q 보면 Q는 실수 A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A랑 마이너스 4제곱근 A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실수 A에 지금 부호가 있어 없어? 부호 없죠. 부호 없으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없는 거고 A가 0일 때는 하나 있는 거고, 그죠? A가 그러니까 0 이상이다 만약에 Q를 이렇게 써줬으면 A가 음수일 때는 안 될 거야. 근데 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죠? 실수인 것은 뭐 0을 어차피 A가 0일 때는 그렇게 두 개 다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근데 앞에 지금 A의 부호 같은 게 없으니까 Q도 결국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R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는 4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뭐 4의 4제곱근, 그죠? 4의 4제곱근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보면 돼? 4제곱해서 몇 되는 수를? 4 되는 수를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4제곱해서 4 되는 수를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이것도 인수분해서 싹 풀어보면 어떻게 돼? x가 결국 뭐뭐 나오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 다음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4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는 결국 누굴 표현한 거야? 그럼 얘를 표현한 거지. 마이너스 루트 2 i 있죠? 그죠? 얘를 표현한 거지. 이렇게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얘기했는지 잘 살펴보면 요 놈이 4제곱근 중에 하나가 된다. 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쭉 맞는 것들 여러분들이 거기 답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예제 2번 볼까요? 예제 2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뭘 결국은 고르란 얘기니? 막판에 S의 원소 개수를 한번 고려보래. 요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골라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건 지금 요런 순서상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n제곱근 a가 실수가 되는 순서상을 결국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죠? 요 n은 여기서 숫자를 뽑아오고 그다음 요 a는 여기서 숫자를 뽑아오면 되겠네, 그죠? 그럼 하나 써볼까? 그럼 뽑아가지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뽑아서 한번 써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2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건 우리가 생략하는 기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지금 실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런 것들이. 아, 그럼 결국은 거듭 제곱근, 그죠?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좀 생각하면 될 거야. 요건 그래서 안 될 거 아니니? 이렇게. 그죠? 아, 그러면 결국은 생각하면 결국은 요 a가 무슨 수가 될 때는 요 a가 지금 뭐가 될 때는 양수가 될 때는, 그죠? 양수가 될 때 요게 짝수일 때는 몇 개씩 되고 두 개씩 되고 이런 표들 있지? 앞에서 정리했던 표들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요 지금 2부터 써놓고 루트를 딱 써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 딱 생각하는 거야. 이제 루트 딱 써가지고 루트 쓰고 이 안에 이제 다 넣어봐요. 루트 이렇게 가능한 것들을 쭉 이렇게 넣어본다고 생각하면 누구 가능해? 요렇게 0, 1, 2 세 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지금 뭐가 된다? 가능한 것들이 요렇게 세 개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세제곱근일 때는, 자, 세제곱근일 때는 이거 어때? 홀수 들어가도, 아니, 홀수가 아니라 음수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죠? 이렇게 5개가 결국은 다 된다라는 거지. 여기 5개, 이렇게 다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누구일 때 또? 4일 때는, 여기가 4일 때. 4제곱근 이렇게 갈 때는 결국은 몇 개 가능하고. 쭉 쓰지 않을게 선생님이 몇 개 가능하니? 0, 1, 2 이렇게 3개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될 때는 마찬가지로 몇 개가 가능하다? 쭉 해서 결국은 이렇게 5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거 쫙 더한 게 결국 요놈의 뭐? 요놈의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호, 3호 다 넣었더니 결국은 몇이 돼요? 3호, 3호 다 더하니까 결국은 16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문제는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선생님이 그 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조금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 여기를 요거 있잖아.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건 이제 마무리 됐고요. 자, 16개 답이 나왔고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 이렇게 바꾼 거. 이렇게 바꾼 문제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 얘는 지금 아까는 순서상으로 넣었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숫자마다 다 구분이 되거든. 근데 얘는 겹치는 게 있어. 봐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랑 결국 5제곱근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결국은 같아지는 거거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같아지는 거고. 또 그리고 이 0이 들어갈 때도 그래. 0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다 같아.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름 필요 없고. 자. 이게 다 같잖아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다 같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다 같니? 얘도 다 똑같나? 이렇게? 누구? 이것도 다 똑같잖아요. 다 몇을 의미하는 숫자들이? 1을 의미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그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 결국은 집합에서는 겹치는 건 하나만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개수가 몇 개 되겠니? 겹치는 거 다 빼주면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몇 개 되겠니? 겹치는 거 뺐더니 9개가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까지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놓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중학교 때 이미 지수 법칙 다 배웠잖아, 그지?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자, 지수가 어떨 때? 자연수일 때 생각했어요, 그때. 그죠? 그때 밑은 뭐가 가능했었니? 밑 A가 뭐가 가능했었냐면 밑이 실수가 가능했었어요, 이렇게. 실수. 이렇게 가능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수 법칙들 쑥 쓸 수 있었거든. 근데 그 지수를 이제 확장할 거야. 정수로 확장해보고. 그럴 때 밑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지수 법칙 선생님이 딱 하나 적어놨는데 일단 지수를 정수로 확장했다라고 생각하면 요 m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0 또는 음의 그죠? 음의 정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m에다 0을 한번 넣어가지고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써볼까요? m에다 이렇게 0을 한번 대입해봐. m에다 0 딱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0제곱 그죠? 곱하기 a n은 뭐가 되는 거야? a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0제곱을 우리가 써낼 수 있겠다. 자, 지수가 확장됐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a 0제곱을 쓸 건데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데 약분할 때 a n제곱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뭐? A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게 A가 뭐가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M이 이제 뭐가 가능하다고? 여기서 M에는 여러분 자연수다고 쳐봐. 자연수다고 치면 M에다가 이번엔 음의 정수 마이너스 N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면 어떻게 돼? 자, 그대로 쓰면 A 마이너스 N 곱하기 A N은 그죠? 이거 몇 대? A 0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몇이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럼 A 마이너스 N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어? A 마이너스 N제곱은 이미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야. 그럼 뭐가 돼? A N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수를 정수로 확장을 했더니 일단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밑이 어떨 때는 0이 될 때는 생각할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거 뭐예요? A 0제곱은 1이랑 그죠? 암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 그 다음 A 마이너스 N제곱은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N제곱은 1이 된다. 이런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공식을 이제 뭐한다? 반드시 암기해준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확장을 할 거냐면 또 이제 지수를 유리수로 한번 확장을 해볼 거야. 유리수로. 그랬을 땐 또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지. 자,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할 때 먼저 공식 먼저 이건 적어놓고 갈게. 중요한 공식 적어놓고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n분의 n이라는 유리수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조건들 있지? 요런 n분의 n의 조건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참조해 보세요.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거꾸로 쓰자 이게.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n분의 m이라고 쓸게. 이렇게 n분의 m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해 놓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놓은 거야 이미. 자, 그랬을 때 있잖아. 요 a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으려면 앞에서 이미 제한해 뒀어요. 요 거듭제곱근 표현이잖아. a가 어땠어야 돼? a가 0보다 그래. 컸어야 되잖아. 요렇게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를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생각하에 좌변 자체를 n제곱 한번 해봐요. n제곱. n제곱하면 뭐가 나오는지. n제곱하면 누가 돼? n제곱하면 am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요 놈은 원래 뭐였어? n 제곱근 am제곱이라는 요 놈은 원래 n제곱해서 am제곱이 나온 애였어. 그죠? 그럼 실제로 n제곱하면 누가 돼? 실제로 n제곱하면 어떻게 나오니?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 우변이 같아지네. 그죠? 그러면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과 이 공식들 있지? 전제 조건과 이 공식들을 암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유자재로 계산하는데 사용해 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반드시 다 암기를 한다. 그리고 실수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 실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얘 하나만 듣게 실수는. 이렇게 2에 만약에 루트 2에 전체 루트 2 제곱이다. 이렇게 실수 지수가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 밑이 0보다 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요거 뭐 2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제곱해가지고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직관적으로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설명 쭉 한번 끝났네요.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 하나 써놓고 선생님이 유리수 지수일 때 지수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 실수까지 쭉 확장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리수까지는 증명을 조금 해볼 거고 실수는 그냥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거야. 자, 그래가지고 확장된 지수 법칙을 선생님이 딱 써놨어요. 자, 이렇게 전제 조건 달아놨고 M에는 유리수.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고 그래서 1번만 일단 적어놨어요. 그래서 1번 하나만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증명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적어놓고 갈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 일단 뭐 요거 있잖아. 요거 뭐라고 쓴다고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조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수 있지? 지수가 정수일 때 있잖아. 지수가 정수일 때는 이미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게 지수법칙 사용 가능이라고 증명이 돼 있다라고 하자. 사실 이것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좀 참조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딱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있죠. 거듭 제곱근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쭉 증명을 해갈 거예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mn이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mn을 쓸 거야. mn을 쓸 건데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mn을 그죠? r분의 s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요 지금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정의죠, 정의. 요 정의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뭐라고 쓸 거냐면 분모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쓸 거야. 2 이상, 2 이상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PQRX는 RS는 정수가 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m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갈 거야.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이니까 또 쓰기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고 바로 대입할게요. 이렇게 AP분의 Q 곱하기 A 뭐 R분의 S 요거 쓸 거라고요. 요거. 이거 그냥 원래 지수법칙 사용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요런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쭉 요게 되는 거를 보일 거예요. 자, 지수 정수일 때는 지수법칙 사용 가능한다라는 거 요거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고. 자, 그럼 보면 요거 이용해서 일단 좀 고쳐보자. 이렇게 붙이는 거 가능하죠. B루트 A의 뭐 Q제곱 곱하기 R루트 뭐 A의 S제곱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지금 딱 보니까 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 애들이 똑같이 맞아야 돼. 그죠? 똑같이 맞아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쓸 거거든. 한꺼번에 써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곱할 거냐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R을 곱하자. R. 여기도 R 이렇게 곱하자. 자,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 1페이지 보면 있잖아. 1페이지 보면 거듭 제곱근 3번에 그 밑에 5번 있어요. 5번. 고성질을 이용한 거야. 같은 수를 곱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곱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그 다음에 누구도 곱할 수 있어요. 그럼 P도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PP. 그죠? 곱해놓고 나면 자, 얘를 이제 똑같이 맞았으니까 다시 거듭 제곱근의 성질 몇 번 이용할까? 몇 번 이용할 거냐면 자, 참조해요. 1번 이용하면 돼. 1번. 거듭 제곱근의 성질 앞에 1페이지 1번 이용해서 PR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A 뭐 QR 곱하기 그죠? 아직 바로 못 쓰고 A PS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자, 뭐라고? 지수 정수일 때 지수법칙은 사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QR PS는 당연히 뭐야? 정수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제 누구 사용할 수 있다고? 지수법칙.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A, QR 플러스 PS 이렇게 띡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다음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거의 왔어 그죠? 누구만 하면 되니? 와서 이제 얘를 다시 무슨 표현으로? 지수 표현으로 고쳐.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 A, P, R 그죠? 분의 뭐 QR 플러스 PS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약분하면서 쓰니까 이런 모양을 쓸 수 있겠네. A P분의 Q 그죠? 플러스 뭐 A A는 이미 있고 R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났네요 이제. 이거 원래 M으로 둔 거잖아. M이고 얘가 그죠? 얘는 N으로 둔 거니까 M으로 고치면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그냥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그냥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앞에서 다 증명이 끝났거나 정의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오면 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번, 3번, 4번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증명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선생님이 증명해줬고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이해가 좀 안 되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산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가 보고 다음에 또 문제를 연습해서 익히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3번 보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쭉 나와 있네.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1번부터 가면 자, 이건 지수법칙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죠? 그래서 16분의 9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16분의 9에 요거 두 개 지수법칙 이용해서 곱해봐요. 그럼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떼고 이렇게 역수로 만들자. 9분의 16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뭐가 돼 그럼?
루트 몇이니? 9분의 16 이렇게 되죠. 그럼 몇이야 결국?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까? 자, 요놈은 지금 여러분 분명히 지수법칙 사용해가지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7 이렇게 쓰는 학생들 있을 거야.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을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부터 차근차근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냥 3의 제곱이랑 똑같은 애야. 이렇게 3의 제곱에 그래서 1.5제곱 되니까 3의 세제곱 돼가지고 결국 답이 27 된다 해가지고 27이 맞는 답이에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세 번째는 루트 안에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네. 자, 소인수 분해하면서 밑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8의 10제곱은 2의 30제곱이고, 자, 얘는 2의 20제곱, 4의 10제곱이니까. 그 다음, 쟤는 2의 몇? 12제곱, 플러스 2의 22제곱. 이렇게 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간단히 해놓고 놨더니 덧셈이 막 보이죠. 덧셈이 이렇게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인수분해 생각하면 돼. 공통이동으로 묶어내는 거야. 2의 20제곱 들어가 있고 2의 20제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의 20제곱으로 묶어보자. 묶어내면 얘는 지금 2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곱하면 저거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분해. 얘는 2의 누구로? 12제곱으로 묶어내고 자리를 좀 바꿨다고 생각하고 요걸 먼저 쓰면 2의 10제곱 그 다음에 저놈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형되겠죠. 그죠? 아, 그럼 간단하게 되는 거 이제 보이죠? 이거 두 개가 뭐 돼버리니? 이거 두 개 이렇게 딱 약분돼 버리잖아. 그죠? 그럼 루트 안에 2의 8제곱만 남죠. 그죠? 루트 안에만 2의 8제곱이 남으니까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수 표현으로 이렇게 써볼까? 2분의 8. 그럼 2의 4제곱 되지? 그럼 얼마 돼 결국? 결과 16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도 볼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항상 뭐 밑을 소인수 분해하면서 간단히 나타내면서 루트 표현은 자꾸 지수 표현으로. 자, 그러면 가보면 2 곱하기. 자, 요거 지금 54 소인수 분해하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2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거에 3분의 1제곱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해버릴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뭐 마이너스 떼면서 역수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죠? 마이너스 얘는 2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분배해가지고 일단 간단히 나타내면 그럼 이렇게 되겠다. 요거는 2의 3분의 1 곱하기 2니까 2의 3분의 4 되고 이렇게 곱하기 요거는 3되니 이렇게 3 마이너스 2의 3분의 1 마이너스 2의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응?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뭐만 해주면 돼 이제. 그러면 또 뭐 덧셈 뺄셈이 남은 거야. 그죠? 뺄셈 남았으니까 공통인 걸로 묶어낼 거예요. 누구로 묶어낼까? 2의 3분의 1제곱으로 묶어내자. 이렇게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 얘는 뭐뭐 남아있어? 2의 3분의 1제곱 딱 떨어져 있고 2의 1승 곱하기 3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죠? 그래서 몇이에요? 6이에요. 요놈은 그냥 그대로 1. 그죠?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아있겠네. 그죠? 그럼 결국 뭐가 되니 얘가?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얼마 돼요?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써놔도 답이고 그 다음에 뭐로 써면 돼? 자, 거듭제곱근의 표현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고 이렇게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둘 다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해서 쭉 풀어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지수 쪽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요거 이렇게 사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갈라가지고 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문제를 실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엔 이런 행동을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4 루트 그 다음 3 루트 이런 형태로 얘는 4, 3 또 안에 루트 하나 더 있죠? 루트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쭉 지금 거듭적분의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실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지수편으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 4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 12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 24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되는 거를 그럼 딱 잡고 요 밖에 4 보이죠? 그럼 바로 4분의 1. 요 놈은 3, 4. 그래서 곱해서 12분의 1. 요 놈은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2, 3, 4 곱한 24분의 1.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도록 조금 연습을 해주세요.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거 뭐 돼? 자, 지수법칙 이용해서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 통분하면 되겠죠? 6 플러스 그래서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A 24분의 9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약분해서 쓰면 결국 뭐가 되니? 8분의 3 이렇게 써놔도 답이고 뭐로 붙여도 된다? 거듭제곱근 표현으로 발루트 A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다음 주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예제 4번은 세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라 그랬네요. 그죠? 얘는 세제곱근 5, 네제곱근 10, 여섯제곱근 2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숫자는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니?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에 실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지금 요 숫자 자체는 1보다 어떻겠어? 1보다 크겠죠? 그리고 얘도 1보다 클 거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1보다 큰 수예요. 그러니까 거듭작권에서 여기가 1보다 큰 수가 오면 그냥 1보다 큰 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루트로 놓고 이렇게 거듭작원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뭐로? 지수로 바꿔놓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5의 3분의 1제곱, 10의 4분의 1제곱, 20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자, 1보다 큰 수들이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맘대로 갖다가 똑같이만 해준다면 대소관계가 흐트러지지가 않을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 그래서 이걸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을 전부 다 없애가지고 우리가 자연수로 만들 수 있도록 3, 4, 6의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곱해줘 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버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자, 그러고 나면 이거 뭐 나와요? 5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10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는 2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5의 4제곱은 얼마야? 625 나오고요. 이렇게 10의 세제곱은 1000. 그죠? 20의 4제곱은 400.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누가 제일 큰 수예요? 가운데 수가 제일 큰 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얘가 1등, 그죠?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쭉 나와 있고 요거 한번 구해보래. 자, 지금은 지수 단원이니까 여러분 지수 표현으로 좀 바꿔가지고 얘를 구한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구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부터 한번 식을 한번 쭉 써볼게. 자, a 1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 요거 제곱한 관계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곱셈공식 변형이 없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합차 공식으로, 그죠? 인수분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고 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그러면 지금 얘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것만 구하라고 하면 되거든. 그죠?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만 좀 잘 따져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 바로는 공식이 없고 뭐한 공식이 있니? 제곱한 거 있죠? 제곱한 거. 이렇게 제곱한 거는, 그죠? 누가 되는 거야? a 2분의 1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몇이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니까 7 마이너스 4 해가지고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a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 대한 값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조건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대로 조건 없을 때 얘기에는 근데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볼 거야. 자, 이쪽에 와서 조금 생각해 보자. A의 2분의 1제곱 있잖아요. A의 2분의 1제곱. A가 범위가 저러면 얘의 범위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는 양수야. 그러면 A 2분의 1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역수치한 놈 있잖아. 역수치한 놈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1보다 어떻게 되겠니? 커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거꾸로 그러니까 저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플러스를 취해줘야 되지만 여기 A 2분의 1제곱은 0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1보다 큰 수. 그럼 양수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선택해줘야 돼? 요 마이너스를 선택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딱 선택해주고. 왜? 결국은 누구 때문에? A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다 풀었네 뭐 이제. 왜? 요거가 말고 지금 요거 구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뭐가 돼? 결과는 요 결과 마이너스 루트 21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냥 단순한 곱셈공식 변형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 요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쓰느냐 아니면 플러스만 쓰느냐 마이너스만 쓰느냐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답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볼게요. 자, 예제 6번 한번 볼까요? 자, 예제 6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요 음수 지수를 일단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하면 되겠어요?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이렇게 곱하고 나면 fx가 결국 어떻게 써지겠어요? fx는 이렇게 써질 거라고. fx는 2의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써놓을 수 있겠죠. 그럼 FA, FB 값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가지고 한번 써보면 어떻게 가겠어? FA는, 그죠? FA는 2의 2A 플러스 1분의, 그죠? 그 다음 2의 누구?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놈의 값을 지금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FB는 어떻게 가니? FB는 어떻게? 2의 2B 플러스 1분의 2의 2B 마이너스 이렇게 갖고 요놈의 값은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1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구하고자 하는 걸 써보니까 어떻게 가니?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 딱 FA 플러스 B 넣어서 써보면 이렇게 오겠죠? 2의 뭐? 2A 플러스 2B. 그죠? 플러스 1분의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2A 플러스 2B 누구?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게 2의 2A 제곱 곱하기 2의 2B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두 식에서 값들을 구해와서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날 거야. 그죠? 그래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요 놈을 간단하게 요렇게 x로 보고 요거 이렇게 x로 보고 푼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요건 2x 마이너스 2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x 플러스 이렇게 가니까 x 값은 몇이에요? x 값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그죠? 2의 2b 제곱은 y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요거 이렇게 y라고 생각해.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겠니? 3y 그죠? 마이너스 3이 그죠? 뭐 y 플러스 2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y 값은 뭐 나와? y 값은 누구다? y 값은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고 나면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결국 이게 여기 x 곱하기 y라고요. 요게 x 곱하기 y.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럼 그냥 대입만 이제 해주면 되겠네. 대입해주면 결국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분해, 그죠? 이쪽 밑에 3 곱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저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 7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볼게요. 자, 예제 7번 한번 볼까요? 예제 7번은 x값 하나 주고 복잡한 x에 관한 식 이렇게 나왔죠. 근데 루트가 보여. 그죠? 이런 문제 이제 간단히 하라고 할 때는 항상 보면 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돼가지고 간단히 풀리게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 놈을 지금 뭘 한번 해볼 거냐면 2의 n분의 1 제곱 같은 거 있잖아. 요거 이렇게 우리가 a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이니까 누가 돼? 역수로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x를 간단히 한번 이렇게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요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차피 이걸 계산해야 돼. 9분의 4 플러스 x 제곱.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9분의 4 플러스 x 제곱은 자, 뭐가 되겠니 결국? 9분의 4 플러스, 그죠? 여기 이렇게 될 거야. 9분의 1에, 그죠? 누구?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쪽에 이제 누가 보여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가 보이죠? 플러스 9분의 4 하면 플러스 9분의 2가 되거든?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돌아가? 결국은 3분의 1에 a 플러스 a분의 1 전체 뭘로? 제곱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니.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결국 이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된 거야 지금.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돼가지고 루트가 탁 풀려갖고 나올 거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 자, 보니까 2분의 3 있고 저 x 아까 써놨으니까 이렇게 써보자. 3분의 1에 뭐였어? 3분의 1에 누구? a 마이너스 a분의 1이었죠. 이렇게 쓰고 이놈은 지금 뭐가 돼 결국? 이거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요.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3분의 1에 뭐 돼?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갈 거라고. 요거 전체의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전체의 n제곱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얘랑 없어지죠. 그죠? 그럼 뭐가 돼 결국?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a다? 그럼 결과 뭐 나오겠니? a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결국 a에 뭐란 얘기야?
a의 누가 된다라는 거니?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 a의 n제곱. 그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근데 아까 우리 a 뭐라고 뒀니? 2의 n제곱분의 1을 a라고 뒀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의 n분의 1의 n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 결론은 2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문제로 또 가볼게요. 자, 예제 8번 한번 볼게요. 자, x값 하나 주고 그 다음에 3차식의 값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런 문제는 좀 정형화된 문제인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이런 곱셈 공식 변형 한번 적어볼게요.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 이거 살짝 변형해보면 이쪽 넘겨서 a-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저쪽으로 다 이항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걸 a라고 생각하고 요걸 b라고 이렇게 딱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요거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요 x를 그냥 뭐 할 거야? 이렇게 세제곱 할 거야. a-b니까. 그럼 요대로만 쓰면 돼. 요거 세제곱 되면 되잖아. 그럼 2 되는 거고, 그죠? 2 마이너스 2에 저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 두 개 곱하면 몇 나와? 1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a-b만 쓰면 되는데 요거 자체가 a-b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쓸래 그냥? x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놨어. 여기 봐봐. 요거 연관된 게 딱 보이지? x3승 플러스 3x가 얼마예요? 보니까 3x가 얼마니?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요 놈은 그냥 요 앞에 식 2배 한 다음에 1 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이거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 2의 x3승 플러스, 그죠? 3x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갖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몇 나온다? 답이 4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곱셈공식 변형 기억한 거에서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자, 예제 9번 볼게요. 자, 어떤 건 이렇게 식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값을 이렇게 딱 물어보고 있네. 다른 식의 값을. 자, 이 문제는 포인트는 여러분,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K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나중에 뒷단원에서 로그 배우고 나면 이제 로그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지수만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3의 x제곱은 K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3의 x제곱이 K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뭘? 여기 x분의 1, y분의 1 이렇게 분수형태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쪽 양변 쪽에 x분의 1이라는 지금 거듭제곱을 취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3은 뭐? 3은 k의 x분의 1제곱이다. 요렇게. 그럼 같은 형태로 쭉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4는 k y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12는 뭐? 12는 k z분의 1.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죠, 여러분. 쓱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제 관계성을 한번 잘 따져봐요. 이런 모양을 딱 만들어내야 되거든. 요거 딱 두 개 곱하면 딱 누구 나오니? 얘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써보면 되겠다. 자, 써보면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한 게 결국 뭐가 된다? k의 z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이거만 쓱 바꾸면 이제 자 지수법칙 이용해서 플러스 y분의 1이 k의 뭐다? z분의 1제곱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뭐니? 이거랑 요거랑 값이 같을 거 아니야.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얼마가 된다? z분의 1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만 쓱 넘겨가지고 답 쓰면 이제 뭐가 되겠니? 결국 결과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포인트는 뭐라고 여러분? 요거 K라고 놓고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볼게요. 자, 예제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0번 보니까 두 수가 모두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네. 자, 루트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 표현으로 먼저 바꿔놓는 게 좀 계산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자, 그럼 먼저 바꿔보자. 이거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2에 뭐? 2에 a-1 곱하기 3에 b-1 요거에 뭐? 전체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분의 a-1 곱하기 3의 2분의 b-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 놈도 이제 똑같이 바꾼다고 생각하면 저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3은 자 3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고 5는 뭐 되고 3분의 밑에 c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두 수가 일단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 요거 있지? 요 지수가 0 이상의 정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요게 0 이상의 정수. 그럼 이거 혼자 있으니까 찾아내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보자. 2분의 a-1이 0 이상의 정수가 되기 위한 최소값 a는 얼마예요?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놈. 요건 똑같이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 찾기 쉽잖아 또. C값 얼마? C값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이 0 이상의 정수 요놈이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 이제 생각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b-1이 뭐가 돼야 되니? b-1은 0 이상의 2의 뭐 배수가 돼줘야 되고 그죠? 요 b는 또 뭐가 되면 돼? b는 0 이상의 3의 배수가 이렇게 돼주면 되겠다는 거네. 자 그럼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기 쉽잖아요. 그죠? 최소값으로 찾는 거야. b가 몇이 되면 되겠니? b가 3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3개를 더한 몇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답은 5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지수단원까지 이렇게 문제 한번 쭉 풀어봤어요, 여러분. 자, 지수단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지수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단원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